당신이 단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뇌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뜯어 고쳐진다면 어떠신가요?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보통은 메스나 약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서점에서 흔히 보는 그런 뻔한 힐링 에세이가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르죠. 최신 신경과학이랑 정신의학이 뇌영상기기로 직접 증명해낸 보고서잖아요. 이름도 엄청 길어요. 마음 챙김 명상의 신경생물학적 기전과 수행체계의 현대적 진화에 대한 통합 보고서.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네, 그러니까 명상이 그저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쉬는 그런 기술인 줄 아셨다면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뇌과학이 보여주는 물리적 재배선의 현장으로 갈 거니까요. 이 보고서가 학계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딱 거기에 있거든요. 그 수천 년 전 고대 불교에서 기원한 수행법이 최첨단 fMRI하고 뇌파 측정기를 만난 거예요. 아, 과거에는 그냥 뭐 기분이 나아졌다 이런 주관적인 설문조사였잖아요. 그렇죠. 불안이 줄었다 이런 식이었는데 2026년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경망의 연결성이 막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뇌 특정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몇 %나 증가하는지,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까지요. 네, 즉 뇌의 가소성이 물리적인 재구조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해 놓은 거죠. 추상적인 종교적 수행이 가장 정교한 현대 신경생물학의 수술대에 오른 셈입니다. 와, 고대의 지혜랑 21세기 뇌과학의 만남이라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뇌의 물리적인 공사 현장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공사를 지휘하는 오리지널 운영체, 그러니까 기초 코드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뿌리를 먼저 알아야죠. 자료를 보니까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 아래에 아주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고대의 무기가 있더라고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아주 중요한 두 축입니다. 뇌파 연구 결과부터 이 둘이 뇌를 전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던데요. 아니, 생각만으로 뇌파 종류를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우리가 흔히 명상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부르잖아요. 그런데 신경생물학적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뇌의 전혀 다른 회로를 켭니다. 아, 아예 스위치가 다른가 보네요. 맞아요. 먼저 사마타는 집중 수행입니다. 호흡이나 촛불 같은 단 하나의 대상에 주위에 닻을 딱 내리고 마음의 산란함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과정이죠. 닻을 내린다. 네, 이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전두 옆 중앙선 부근에서 세타파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세타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타파가 깊은 이완이랑 고도의 주의 집중이 동시에 일어날 때 관찰되거든요. 뇌의 경보 시스템을 끄고 주의력을 한 곳에 단단히 고정시켰다는 물리적인 증거인 거죠. 오, 그래서 막 공황 발작 직전이나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약간 응급처치처럼 뇌를 안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내 마음의 렌즈에 묻은 온갖 먼지나 얼룩을 뽀득뽀득 닦아내서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아두는 그런 과정이라면 네. 윗바사나는 대체 뭔가요? 그 깨끗해질 렌즈로 뭔가를 들여다보는 건가요? 그 렌즈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사마타로 렌즈를 단단히 고정하고 표면을 닦아냈다면 윗바사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네. 뇌과학에서는 이걸 열린 관찰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대상을 꽉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통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 상태에 들어가면 뇌의 두정엽하고 후두엽 부위에서 지각적 명료성을 뜻하는 감마파가 막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감마파가요? 아까는 세타파였는데. 맞아요. 완전히 다른 뇌파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원리를 왜곡 없이 인식하는 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우울증 환자들의 재발을 막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우울증 재발 방지요? 듣고 보니까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렌즈를 닦는 사마타랑 풍경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굳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나요? 어떤 뜻이죠? 만약에 우울증 예방이 목적이라면 그냥 그 감마파를 만들어내는 윗바사나만 주구장창 훈련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게 바로 수많은 현대 명상가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아, 함정인가요? 네. 여기서 보고서에 인용된 전현수 박사의 임상적 결합 모델이 아주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파옥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이 모델을 보면요. 윗바사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마타를 먼저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마타를 먼저요. 왜죠? 깊은 산매, 그러니까 뇌의 극단적인 안정 상태를 먼저 구축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관찰하다 보면 막 무의식 밑바닥에 억눌려 있던 아주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나 날것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확 열려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 사마타로 다져놓은 전두엽의 안정성이 없으면, 그러니까 렌즈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뇌가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는 거죠. 와, 무섭네요. 네. 그래서 사마타가 일종의 심리적 방탄조끼이자 고통을 마주할 수 있는 신경학적 내성을 만들어주는 필수 전제 조건이 셈입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내면의 전쟁터로 들어간다. 아주 확 와닿네요. 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지금부터거든요. 명상이 그저 뇌파의 리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뇌 신경망의 물리적 배선을 막 끊고 다시 연결한다는 대목이요. 아, 뇌 가소성 이야기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뇌 안의 구조 변경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그 유명한 DMN, 그러니까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등장하잖아요. DMN은 진짜 21세기 뇌과학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신경망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쉴 때 오히려 뇌 안에서 막 활발하게 불이 켜지는 부위들의 네트워크거든요. 전 이 DMN을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우리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수십 개의 불필요한 앱들 같다고요. 당장 쓰지도 않으면서 배터리만 엄청 갉아먹는 앱들.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막 끊임없이 아까 회의에서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지? 내일 대출이자는 어떡하지?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이 서사적 자아가 만들어내는 소음 말입니다. 명상이 결국 이 백그라운드 앱들을 강제로 모두 닫기 누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해요. 실제로 우울증이나 고대 불안장애 겪는 환자들의 뇌를 보면 이 DMN이 너무 과도하게 켜져 있어서 배터리 방전 직전의 상태랑 똑같습니다. 혹 진짜요? 네. 그런데 2025년 최신 추적 연구를 보면요. 명상을 장기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 DMN의 핵심 노드인 내측 전전두엽이랑 후대상 피질의 기본 활성도가 일반인에 비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앱 실행을 차단해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끄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주의력과 실행을 통제하는 전두엽 집행 네트워크랑 DMN 사이의 신경 연결망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아, 뇌 사령탑 부위랑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어버린다는 그 데이터군요. 네, 그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우울한 잡념이 딱 떠오르는 찰나의 순간에 전두엽이 개입해서 아, 뇌가 또 쓸데없는 과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구나 하고 즉각 알아차리는 겁니다. 오, 알아차리고 끊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주의를 현재의 호흡으로 낚아채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소프트웨어 버그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감시 프로그램이 뇌 안에 깔린 것과 같습니다. 와, 디버깅 프로그램이네요. 거기에 전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물리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도 엄청 흥미로웠어요. 해부학적인 팩트죠. 네,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 들어서 근육 부피 키우는 것처럼 주의와 감정을 통제하는 뇌 부피가 아예 커진다는 거잖아요. 2024년 청소년 연구에서도 이 물리적 변화가 감정 조절에 직접 영향 미쳤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주의력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건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배외 측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면서 인지적 유연성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네. 2024년 청소년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아직 뇌가 발달 중인 시기에 명상을 시켰더니 전대상 피질 같은 감정 조절 영역들의 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동기화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뇌의 여러 부위가 막 엇박자내면서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처럼 협응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물리적 회로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런데요. 저는 이 뇌과학 파트에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섬엽의 재발견. 전 이거 읽고 거의 유레카 외쳤거든요. 아, 섬엽 메커니즘을 제대로 짚으셨네요.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아하 모먼트가 될 겁니다.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 중요한 발표나 면접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 가빠오면 머릿속에 나 지금 완전히 얼어붙었어. 오늘 망했다. 이런 공포가 덮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손에 식은땀 나는 순간 이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죠. 이 식은땀은 실패의 증거다라고 뇌가 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섬엽은 심박수나 체온, 근육 긴장도 같은 우리 몸 내부의 생리적 신호를 감지하는 내부 수용 감각의 중추거든요. 뇌의 계기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 섬엽이 보내는 아주 단순한 신체 신호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치명적인 오해석을 해버립니다. 오해석이요? 네, 계기판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당장 차가 폭발할 것처럼 화재 경보기를 울려버리는 겁니다. 아, 그냥 온도 1도 올라간 물리적 팩트일 뿐인데 말이죠. 그럼 명상이 이 화재 경보기를 어떻게 고친다는 건가요? 명상으로 섬엽의 활성도와 전전도엽의 연결성이 고도화되면요. 신체의 물리적 감막과 정서적 고통 사이의 연결고리를 싹둑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연결을 끊는다고요? 네.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져도 나는 지금 위험하다.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섬엽이 지금 심장 근육 수축이 빨라졌다는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했구나. 와, 이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비반응적으로 계기판을 읽어내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고통과 감각을 분리해낸다는 거잖아요. 화재 경보기 울릴 때 무작정 패닉 빠져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온도 센서가 70도네. 환풍기를 틀어야겠다. 이렇게 통제권을 주는 거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이 곧 심리적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뇌의 하드웨어 차원에서 체득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하드웨어 차원의 체득이요? 네. 이게 마음 챙김이 불안장애의 고리를 영구적으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과학적 기전이죠. 자, 이쯤 되니 명상이 뭐 단순한 힐링 이런 게 아니라 극도로 정교한 뇌 체력 훈련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네요. 전혀 부정할 수 없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이 강력한 신경망 재배선 기술을 현대의학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처방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도 아주 체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고전적인 MBSR 바탕으로 한 4단계의 임상 프로토콜이 지금 2026년 현대정신의학 매뉴얼이더라고요. 이 4단계 원리를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단계가 호흡입니다.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싶은데 뇌과학적 이유가 있나요? 뻔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 통제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인터페이스거든요. 아, 유일한 수단이군요. 네. 최근 임상에서는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478 호흡이나 박스 호흡을 처방하는데요. 숨을 길게 내쉬면 미주신경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이요? 네, 이게 활성화되면 뇌의 공포 알람인 편도체에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요. 지금 여기 안전하다, 전시 상황 아니다. 이렇게 화학적 메시지를 보내서 상향식으로 뇌를 진정시키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호흡만으로 뇌 비상벨을 끄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 알아차림.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마치 숲속의 고요한 감시 카메라가 되는 것과 같다? 메타인지를 아주 잘 표현했죠. 네, 자동 조종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막 행동하던 나를 제3자의 렌즈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감시 카메라가 켜지는 찰나의 순간이 뇌 영상으로 보면 전전두엽, 집행 네트워크가 불을 뿜으면서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감정이랑 나 자신을 동일시하다가 한 걸음 물러나서 감정을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위대한 인지적 전환점이죠. 세 번째 단계가 판단 중지인데요. 머릿속에 카메라 켜면 온갖 찌질한 생각들 다 보일 텐데 거기에 좋다, 나쁘다 꼬리표 떼버리는 훈련이잖아요. 그냥 화가 났네 하고 마는 건데 속으로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판단만 안 하는 게 물리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2025년 정서 조절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건 나쁜 감정이야, 당장 없애야 해 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네. 편도체가 이걸 또 다른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감정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와, 오히려 불을 붙이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지금 가슴에 답답함이 일어났구나 하고 가치 판단을 빼버리면 전전두엽과 편도체를 잇는 억제성 연결망이 극대화됩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 자체가 뇌에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페달인 겁니다. 좋고 나쁨을 나누는 순간 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였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내려놓기. 전 이걸 시각화해봤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내 머릿속의 걱정들을 시냇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뭇잎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흘러가게 두는 거죠. 분석하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신의 눈을 비유해서 핵심은 내려놓기가 절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능동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능동적 선택이요? 네, 나뭇잎 붙잡고 시뮬레이션 돌리려는 그 끈질긴 DMN의 활동에 먹이를 안 주기로 선택하는 거죠. DMN으로 향하던 혈류랑 산소를 물리적으로 찾아내서 잡념의 회로가 스스로 굶어 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와, 4단계 매뉴얼을 이렇게 뇌과학으로 보니까 무슨 10분짜리 명상도 뇌 수술 수준이네요. 이렇게 강력하니까 전 세계 정신의학계가 가만히 안 있겠죠? 미국이랑 한국 트렌드가 사뭇 다르던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랑 결합해서 디지털화랑 데이터 기반 임상이 주도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 보면 마음챙김 중재가 우울증 재발 방지에서 항우울제랑 대등한 효과를 입증했고요. 항우울제랑 대등하다고요? 네, 더 놀라운 건 접근성인데 2025년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에서 의사 안 만나고 스마트폰 디지털 명상 앱만 써도 우울감이 0.24, 불안감이 0.28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요? 네, 공중보건 차원에서 혁명이죠. 수백만 명 뇌를 물리적으로 재배선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KMBI 모델이라고 화병이나 번아웃 같은 한국 특유 질환에 맞췄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은 서양의 정적인 모델에 역동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 못 견디는 번아웃 환자들을 위해서 멈추고 느끼고 움직이는 SFM 움직임 명상을 개발했어요. 움직이면서 명상을요? 네,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거나 스트레칭해서 섬엽을 훈련하는 거죠. 게다가 서양 의학이 약간 놓쳤던 사마타, 즉 깊은 산매 훈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더 본질적인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오, 훌륭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들으면 명상에 뭐 부작용 하나 없는 기적의 만병통치약 같아요. 전두엽 두꺼워지지, 섬엽 안정되지, 혹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위험지대도 있습니까? 아, 학자로서 가장 짚고 싶었던 맹점을 정확히 찔러주셨습니다. 명상은 결코 무해한 캔디가 아닙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강력한 훈련인 만큼 특수 인구 집단에게는 잘못 처방하면 독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환자들이에요. 아까 윗바사나 트라우마 얘기할 때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PTSD 환자한테 아무 준비 없이 눈 감고 내면 감각에 집중하라고 하면 억눌려 있던 끔찍한 플래시백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감정적 범람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섬엽이 과활성화돼서 재외상을 겪게 되죠. 그럼 그런 환자들은 명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외상 중심적 접근이라는 세밀한 튜닝을 거칩니다. 눈을 뜨고 수행하게 하거나 주의를 내면이 아니라 바깥 새소리나 물건 촉감 같은 외부 감각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아, 현실 세계에 안전하게 닻을 내리는 거군요. 네. 섭식장애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감정보다는 위가 비었는지 찾는지 물리적 감각만 객관적으로 읽는 마음챙김 식사훈련을 특화해서 처방합니다. 항우울제 용량 조절하듯 철저한 맞춤형 처방이 생명이죠. 와, 명상에도 처방전이 필요하다니. 오늘 들은 것 중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신뢰가 가네요. 오늘 심층탐구 정말 거대한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우리를 끝없는 불안 패턴에서 구출하는 과학적 도구로 진화했다는 걸 확실히 봤어요. 네, 증명된 사실들이죠. 우리 뇌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변하는 점토 같다는 것. 진정한 정신적 가소성의 시대네요. 우리가 우리 생각과 반응의 영원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 뇌 배설을 내 의지로 다시 깔 수 있다는 게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해방의 메시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재연에 정밀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 다가올 미래죠. 네, 당신이 스트레스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약 대신에 당신의 DNA랑 실시간 fMRI 홀로그램을 딱 띄워요. 환자분은 섬엽 오해석 비율이 유전적으로 10% 높네요 하면서 오직 당신의 신경망, 트라우마 수치에 완벽하게 커스텀된 맞춤형 명상 앱을 폰으로 전송해 주는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의학의 끝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수렴하고 있죠. 과연 당신의 뇌의 구조에 완벽하게 맞춰진
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상법은 어떤 형태일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오늘 하루 일상에서 배터리 엄청 갉아먹는 그 자동 조정 모드를 단 1분만이라도 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렌즈를 닦고 뇌를 다시 짜맞추는 그 경이로운 수술은 다름 아닌 지금 당신 코끝을 스치는 작은 숨결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